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예전에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쭉 말씀드려온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의 회복 능력이에요. 스스로 회복하는 그 능력인데 여기서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캐치가 돼서 이걸 기반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4년도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는 자리고, 오프라인으로만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예민해요. 시장 전망 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자기 물건은 멀쩡한 분도 계시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시장에 지금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기사가 안 나와요.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듣기 편하게 다이렉트하게 제가 원하는 부분은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새 LH나 SH나 여기저기 이제 사업 설명회도 다니고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데요. 이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요? 근데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기관이 서로 얘기가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마다 다르고, 빌라 시장 다르고, 시행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애매한데, 지금 시장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를 봤을 때 아직 좀 내려가고 있다, 아니면 내려가는 게 좀 느려지고 있다라면, 지금은 내려가다가 내려간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정치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말도 거칠어지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쭉 정리를 해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옛날로 쭉 돌아가 볼게요. 김영삼 정권, 이 1기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IMF 터졌죠. 그러니까 김영삼 하면은 1기 신도시 입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걸로 부동산 성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 올렸다 내렸다 말고 말한 거를 했다고요. 그죠? 김대중 정권, 부동산 시장 살려냈죠. 엄청난 활성화 대책이었어요. 저는 이 새로 만드는 분양 시장이 아무리 제가 자료를 뒤져봐도 그때보다 다이나믹했던 때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 그냥 시장 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종부세 만들었죠. 세종시 있잖아요. 임팩트 말한 거 다 했죠. 이명박 정권, 보금자리 주택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말한 거 했죠. 박근혜 정권, 이게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어쨌건 말했던 건 했죠. 그때부터 부동산이 사실상 그래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문재인 정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요새 다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본인을 찍어준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말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쿵저러쿵, 저도 얘기 많이 한 거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근데 아무튼 했죠. 그래서 뭐 세상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내서 시장을 여기까지 만들었죠. 지금 시장이 아작이 난 거를 만들어낸 거는 현재 정권이 전혀 아니에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이에요. 왜냐? 임대차 3법 만들어졌죠. 규제에 막 30개 가까운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있어요. 대출을 중지시켰잖아요. 대출을 중지시켰는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어떤 거냐면 대출을 중지시키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이것까진 괜찮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죽어났잖아요. 새로 사줄 사람은 없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자동으로 죽게 되면은 던지게 돼 있으니까 이 시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쨌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정권마다 본인이 할 일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따져보면 되게 많거든요. 다주택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어쨌건 말은 건 다 했어요. 윤석열 정권 뭐가 떠오르세요? 없으실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하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없다고요.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지난 정권에서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는 하나 있긴 해요. 전세 사기. 그러니까 빌라 시장을 박살을 냈죠. 제가 이거 뭐라고 지금 울컥하는데, 왜냐면 이게 빌라를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만드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울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어떤 마녀 사냥으로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전 전세 사기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해요. 하여튼 이렇게 엮어놓은 게.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대출을 중지시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절대로 멍청한 정권이 아니에요. 이게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못한 정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시장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대출을 중지시킨 거에 대해서 부동산은 끝났다, 김순수석이 썼던 책에 그런 거에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을 중지시키면은 내수 경기나 세금에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못했는데 이번에 하다 못해서 대출을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럼 대출을 중지시켜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냐면은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주택 공급이 멈출 때까지만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타가 돼버린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대출을 중지시켰죠. 근데 이게 건설 경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신규 공급이 안 돼.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이제 오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대출을 풀어도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뀐 데다가 총선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 와중에 지난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이어받았죠.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돌아가죠. 신규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심각성을 몰라요. 이게 앞으로 어떤 대재앙이 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건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 와중에 공급이 부족하다 쳐요. 근데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 그럼 그나마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전월세 시장도 개판이에요, 사실은. 임대차 3법 4년 한 바퀴가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파트 신규 공급 지금 뭐 거의 낙제 점수죠. 그리고 빌라도 안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와중에 대출은 더 죄고 있어요. DSR. 국민들이 좋아하나? 스트레스 DSR. 이러니까 이게 정치로 따졌을 때 시장 방향은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아마 25년, 26년, 27년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엄청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장처럼 막 모든 게 다 올라가고 막 벼락거지 얘기 나오고 이런 시장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장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어때라고 따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자인 빌라 시장을 거의 뭐 반쯤 삭제했다? 이런 평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예전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게 부작용이 무엇일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확인되는 게 여러 개예요. 지난 정권이 펼친 정책은 철저하게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부자들에게 좋은 시장, 그리고 중산층이 없어지는 시장, 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급이 없어지는 시장, 전월세 제공자가 없어지는 시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월세 그리고 매매가 폭등이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또 서로 싸울 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시장이 뭐 추가 하락, 데드캣, 더블딥, 폭락 이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은 다음에 그때 집을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분들 말씀대로면 여러분 지방 가시면 전세가율 지금 90% 넘는 단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매도를 해봐서 알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은 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소도시긴 하지만 일자리도 있고 괜찮거든요. 그럼 거긴 지금 사도 돼요. 거기가 지금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고
전세가 움직임이 만약에 상승이 본격화되면은 옛날이랑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동안 폭감했던 전월세 제공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내 상황에 맞춰서 언제쯤 어떤 초이스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딴 데로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아니라 지난 정권이 했던 맨 마지막까지의 그 데드라인을 보고 이게 나중에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작용은 몽땅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예요. 그때 했던 거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때 그 사람들은 결자 해지를 할 수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정권은 그걸 한 사람들이 아니란 태도예요. 지금 그대로 받아 썼지만 말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터지면 지난 정권을 탓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일어날 거고 이번 정권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미 타이밍 거의 다 지나갔고요. 저는 이거를 알고 시장을 같이 지켜봤으면 합니다. 정치 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쨌건 저는 그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